안녕하세요. 밤의 평원 라디오 성우 안소희입니다. 오늘은 영화 호프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정말 호와 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어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떨까 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저는 극호였습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본 가족들 2명은 극불호였고 한 명은 뭐 그저 그렇게 재밌게 봤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극호로 본 이유는 이 영화가 그냥 인간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극호였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차분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나홍진 감독님을 잘 몰라요. 그 전작 영화들을 하나도 본 게 없거든요.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너무 잔인한 거, 뭐 납치, 살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안 봤는데 호프는 그래도 SF물, 크리처물, 또 액션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고 하길래 기대를 하면서 봤죠. 그리고 포스터 너무 잘 찍었죠. 실제로 영화관에서 그 포스터 그 장면의 연출도 또 그런 구도, 앵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 보라고 또 영화관에 가라라고 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찍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게 영화가요 엄청 미장센이 좋아요. 저는 한국 영화를 이렇게 엄청 많이 보는 편은 아니긴 한데 볼 때마다 한국 영화 진짜 와 이렇게 한국 영화가 발전했어? 하면서 놀라는데 진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의 미장센이 너무 좋고 또 심지어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옛날 옷이기도 하고 허름하고 낡고 그랬는데 너무 멋있어요. 힙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코르티스 옷 같다고 그래서 호르티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는데 진짜 그게 끄덕여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영상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상 그리고 액션씬 굉장히 훌륭하니까 그 부분을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촬영 감독님이 누군지 제가 나중에 좀 찾아보기도 했을 정도로 영상에서 감정이 다 드러나요. 첫 시작부터 뭔가 쓸쓸하고 스산하고 불길하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인데 또 그게 굉장히 넓은 지평선이 보이는 것만 같은 그런 가로로 긴 씬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곧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고 이게 정말 끝이 없는 어떤 커다란 재앙일 거야.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술팀들이 정말 열일하셨어요. 너무너무 공간 하나가 다 살아있고 또 편집도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고 음악 진짜 훌륭하고요. 음악이 계속 불안과 긴장을 계속 끊임없이 쥐락펴락하면서 그 스릴러를 놓치지 않게 서스펜스를 놓치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좋았던 거가 배우들의 연기. 어떤 부분들은 이제 배우들의 연기에 호불호가 갈린다고는 하는데 저는 좋았던 게 배우분들이 그냥 이런 힘준 영화라는 느낌 들지 않게 굉장히 현실적인 그냥 지나가다가 아저씨 본 것 같은 아줌마 본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대사가 어떤 분들은 대사가 너무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대사가 오히려 왜 이렇게 했는지 의도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대사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욕만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욕밖에 안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긴장감 넘치고 막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갑자기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뭐 갑자기 그 파출소 아저씨랑 할아버지랑 누군가를 쏘고 네 탓이네 내 탓이네 갑론을박 하는 장면도 그렇고요. 또 그 호르티스 그 조인성 씨 그 마을 청년들이 뭐 잡으러 가면서 농담 따먹기 하는 장면들도 그렇고 그냥 되게 그냥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런 힘주지 않은 대사들
그런 대사들이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현실이구나, 이게. 어떤 극 중에 나랑 동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들에게는 진짜 현실로 다가온 재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정말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등장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이 모든 재앙이 그냥 갑자기 닥쳐온 우리들의 재앙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조인성 배우가 말을 타고 막 질주하니까 갑자기 차에 타고 있는 아저씨가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잘 타? 그래요. 저 거기서 진짜 빵 터졌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조인성 배우 말 잘 탄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말을 왜 이렇게 잘 타라고 하는 걸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할 법한 대사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진짜 세상이 뒤집혀도 그냥 그 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인간적인 순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이게 현실이란 얘기를,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감독님이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인성 씨가 중간에 막 괴물 잡고 그런 와중에 주먹밥을 먹어요. 사실 재난 영화 보면 뭐 먹는 장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뭐 자고 먹고 씻고 이런 거를 언제 하긴 하는 걸까? 저는 그런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뭐 괴물이랑 싸우고 그러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인성 씨가 그 주먹밥을 먹는 게 맞아. 뭘 먹어야지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거기서 현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단순히 재난을 극복하는 영웅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인간에게 닥쳐온 커다란 우주적인 불운, 뭐 재난, 불행, 뭐 운명 이런 것들에 맞서는 사람들의 얘기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맞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터프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파출소장도 그렇고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치 전쟁 6.25 전쟁 치러보셨을 것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마을 청년들, 어촌계 형님들, 그 또 정호연 씨가 그 연기한 그 순경도 그렇고 너무 터프해요. 다들 총을 너무 잘 다루고요. 네가 내 친척을, 내 동생을 죽였어? 혹은 네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켰어? 너 한번 죽어보자. 이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계산도 없어요. 네가 건드렸으니까 가만 안 둬 하면서 그냥 무섭고 화가 나는데 그래도 총을 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터프함이. 하물며 해부하는 의사분도 진짜 너무 무서운 괴물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만도 한데, 이 괴물의 뼈가 잘리지 않는다고 더 센 톱을 가져오면서 그냥 온갖 피칠갑을 하면서 그걸 결국 해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장이랑 다르죠?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괴물의 정체를 밝혀야 되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하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누구 하나 세상을 구하겠다, 우리 진짜 큰일 났다, 뭐 이런 주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일을 해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또 해수리 할아버지, 온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담뿍 받고 있는 해수리 할아버지가 외계인을 처음 발견한 이유도 재밌어요. 숲속에 사냥을 갔다가 볼일을 보러 혼자만 빠졌는데 우연히 외계인들을 목격하죠. 그렇게 되면 사실 배가 아파서 빠졌으니까 볼일을 보긴 봐야 될 텐데,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볼일 보는 건 쏙 들어가고 그냥 외계인들을 목격하고 그 외계인과의 일들이 더 중요한 사건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도 나는 배가 너무 아팠어. 이거 그 볼일 보는 게 너무 급했어. 이러면서 계속 그 볼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약간 개그 코드로도 쓰였지만 그냥 그게 너무 사람의 일상 같은 거예요.
사실 무서운 상황이 오고 슬픈 상황이 와도 배가 아프면 그냥 사람은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그 배가 아픈 거에 더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고 '나 여기서 실례를 하면 안 돼.'라는 생각에 더 정신을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계속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재난 크리처물인데 할리우드랑은 전혀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정말 그 현실적인 감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을 영웅처럼 그리지도 않고 그냥 정말 모자란 사람처럼 그냥 감남을려처럼 그려요.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오던 영화가 마지막 고속도로 추격전에서 정말 완벽히 다른 어떤 분위기로 한번 바뀝니다.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 씬 정말 압도적이지 않았나요? 계속 괴물이 뒤에서 쫓아와요. 아무리 총을 쏴도 뭐 폭발을 해도 그냥 계속 끝없이 달려옵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뭐 꾸불거리지도 않고요. 그냥 직선 도로고요. 뒤에는 죽음이 쫓아오고 있죠.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냥 그 모든 불안을 계속 그냥 총을 쏘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조인성 배우 표정도 되게 멋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그 액션 연기가 정말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인성 씨가 내가 너 진짜 끝내줄게. 오늘 너 날 잡았어. 이러면서 막 우여곡절 끝에 괴물을 쓰러뜨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드디어 해냈다.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확 주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운전자가 아기 고양이 피하려고 핸들을 꺾고 그러면서 조인성 배우가 날아갑니다. 방금 전까지 모두를 구한 영웅이 너무도 어이없이 우연하게 그냥 죽음을 그냥 허무하게 맞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일을 해낸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순간에 삶이 뒤바뀌기도 하고 이게 진짜 그걸 한순간에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죠. 그리고 또 아주 마지막에 함선이 추락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뜁니다. 그 하이웨이를. 뛰면서 이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 뛰어.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래요. 인생이 그렇죠. 뒤에서 뭐 죽음이 쫓아오고 온갖 불행과 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뛰는 거죠. 그러면서 순경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할 팀을 만들게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현실적인 그 인간. 정호연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대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좀 불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다루는 이 불행을 다루는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다루는 그 감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황정민 배우. 그분이 이제 외계인에게 연민을 합니다. 외계인을 어떻게 연민할 수 있을까요? 그 난리를 쳐놨는데 보통은 악에 바쳐서 연민하거나 공감하거나 하지 못하죠. 근데 이분은 외계인과 눈을 마주쳤을 때 자식을 잃어서 저러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민과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해,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난리통을 겪으면서 느끼는 어떤 사람의 그 막막함, 불안함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외계 함선이 추락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의 이 외계인에게도 삶이 있을 텐데 저 외계 함선이 추락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괴롭힌 존재고 내 공동체를 무너뜨린 존재인데 저들의 슬픔을 알아보는 거죠. 그게 너무 인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죠. 영화 마지막에.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외계인들이 사실은 괴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서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어느 왕국의 왕비였고 기사였고 우주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또 그들에게 지켜야 할 세계도 있고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포기할 수 없어서 희망이 있어서 다시 또 재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들을 괴물이라고 생각했지. 만약 영화가 그들의 시선에서 시작됐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조그만 개미들의 왕국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개미들이나 이런 계속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를 막 이렇게 쳐내면서 나의 길을 개척했다면 또 그 사람한테 이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보여주는 시선에 따라 관객들이 이입할 수 있는 게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어차피 또 그들도 똑같은 그냥 존재론적인 어떤 희노 애락을 가지고 있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어떤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한 외계인이 조인성 배우한테 계속 뭔가 말을 걸고 싶어하는 듯한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근데 약간 그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남겨둔 게 황정민 배우의 그런 공감과 연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이 말이 통했다면 조금 더 결과가 달라졌겠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호프입니다. 이 호프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할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냥 모든 살아가는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삶은 갑자기 닥쳐오는 어떤 거대한 불운과 재앙과 이런 것들인 거고 그 와중에도 나도 몰라 근데 일단 뛰어 혹은 내가 바로 이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냥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 그게 호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자기 방식으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개개인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혹은 공감과 연민을 통해 또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호프였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그런 삶의 얘기를 재난물, 크리처물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대한 재앙 속에서 끝내 살아가려는 존재들에 대한 영화? 요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냥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뭐랄까 꾸미지 않는 영웅서사시를 본 적이 있을까? 이제 정말 엄청나게 잘 완성도 높게 꾸며진 영웅서사시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보여줄 텐데 그것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다 해체된 영웅의 이야기들 그냥 영웅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두서없는 얘기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부러울 포인트가 이제 저에게는 굉장한 극호 포인트가 됐던 거긴 한데 저는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수준의 액션씬을 찍을 수 있는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호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이 어떻게 오래 남으셨는지 그리고 감상이 어떠셨는지 한번 댓글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밤의 평온 라디오는요. 한번 독특하게 제가 근래에 재밌게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평소에 호프가 아니더라도 재밌게 본 컨텐츠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또 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